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10월 7일 월요일 개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결지수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7%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고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웠었던 그런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좀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해졌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시작해서 뭐 CPI, PPI 뭐 이런 애들 있으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되 그래도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세 줄로 요약을 하면요. 네. 보여주실 건데 미국장은 이유 있는 순항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지만 많은 변수들이 앞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커트가 돼서 유가만 와치하는 정도로 보고 이유 있는 순항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삼전이 아쉬운 게 만약 다우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다우가 3% 올랐거든요. 네. 삼전 한 13% 빠졌는데 3% 올라갔으면 지금 코스피는 2,650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270이 아니고 26을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아쉽죠. 오늘을 이제 바라볼 거는 저는 금리하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온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은행, 2차 전지, 변압기, 하이닉스 여기 주가 주시 흐름을 좀 더 특별히 유익 있게 보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3전 잠정 실적 플러스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네, 플러스 CPI 플러스 뭐 있습니까?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우리 금통이. 중국장 열리는 거. 중국장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장 열리죠. 열리는 거 그 8일 날 변수가 열립니다. 내일 봅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케이, 진짜 많네. 알겠습니다. 휴일도 또 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시작을 할 것 같았는데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0.01%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2,569고요. 코스닥은 0.54% 플러스 773.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는 역시나 1% 마이너스 6만원 깨져서 시작합니다. 59,900원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밤대로 1.6% 상승 176,900원, LG엔솔 2% 플러스 41만원입니다.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1% 내외로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2% 플러스로 24만 4,500원에 시작하고 있네요. 기아도 역시 1.5%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순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조선이 조금 밀리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조에 얘가 2.8% 내외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압기 흐름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 1.7%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약보합에서 사상 최고가인가요? 35만원. 사상 최고가를 트라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네요. 36만원이 최고가인데 35만 5천원. 여기서 머물러 있는 오늘 약보합으로 시작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1%,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HLB가 가장 흐름이 좋네요. 3.7%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종목들 리가캠, 클래시스, 삼천당, 휴젤, 리노 이렇게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퐁당 좀 정확한 흐름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은 거 대주전자재료 5% 넘게 오릅니다. 122,700원.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주가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 테슬라가 LG엔솔 쪽으로 4680 배터리 그거 이제 납품 요청을 했고 이제 12월부터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들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인도 IPO 가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화신이 지금 11% 상승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15%대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와 좀 일부 연관성이 있는 쪽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오늘 네. 자율주행 쪽도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퓨런티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세부 종목군들의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이제 바이오 쪽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특히나 이제 위고비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그런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이런 쪽으로 장 초반 수급은 좀 확실히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LIG 넥스원이랑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 좋은데 네. LIG 넥스원 목표 주가 상향 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영향이 방산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IM에서 28만 7천 원 불렀네요. 네. 오늘은 23만 원. 그리고 이제 또 고려아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영풍정밀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오늘 방산하고 조선이 그 희비가 확실하게 엇갈립니다. 방산업, 조선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3%에서 5%까지 올라가고요. 반대로 조선은 제 이유를 찾아보려고 조선은 그러는데 총 포함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 총파업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그리고 후판 가격 때문에 철강하고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 기사도 나오고 조금 분위기를 좀 새로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하니까 빠지는 거죠.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3%에서 5% 가까이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대형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좀 뜬금없이 껴있는 게 이제 크래프톤이 한 3.3% 밀려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하고 NC도 또 흐름이 엇갈리네요. 네, NC 소프트는 2% 오르고요. 요것도 리포트 좀 나왔었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존재하지만 하면서 중립 보수적 시각 유지 한국투자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네요. NC는 2% 오르고 크래프톤은 3%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형주 중에서는 아까 후판 가격 뭐 말씀하셨는데 TCC 스틸이 18% 정도. 그 배터리, 그건 배터리지. 그래요? 원통형 배터리. 오. 다른 쪽입니다. 아 그렇네요. TCC 스틸, 나인테크, PNT 네, 다 이런 원통형 애들 배터리. 다. 아하. 그러니까 뭐 저기 LG 엔솔 나오니까 뭐 아직 상장되기 전엔 주식도 뭐 난리 나고 보통이 아닙니다. LG 엔솔 때문에. 그렇군요. LG 오늘 엔솔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뭐 특징적으로 좀 특별한 보이는 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장이 미국 장이 올랐는데 네.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하면은 그 흐름이 나쁠 리는 없어요, 사실은. 나쁘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0.3%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 느낌은 한 0.5% 정도 오르는 정도면은 아쉽지만 미국만큼은 안 가니까 네. 그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약간 하다가 맞았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우리가 뭐 이벤트 앞두고 약간 조심하는지 전략 후광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리는 그 뭐 2차 전지 그거 뉴스 말고 네. 자동차 그 뉴스 말고 조선 그 뉴스 말고 또 뭐 있었나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굳이 뭐 안 좋은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 그 DS 사업분에서 사람들 자를 수도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기사 나온 거 그런 분위기 이 정도 뉴스 말고는 특별히는 뉴스발도 없어요. 사실은 리포트발 정도만 영향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아 조선 쪽은 중국의 1위, 2위 조선사 합병 요 이슈가 있습니다. 아, 합병? 1, 2위가 합병을 한대요. 네. 근데 이제 합병으로 만들어진 신설 국영 조선사가 시총이 한 75조 원에 달할 거라고 현대중공업의 4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룡 조선사가 탄생할 수 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친환경 선박 등 고가 수주 시장을 본격으로 공략한다는 구상이래요. 그래서 업계에 긴장감이 갖는다. 요 이슈가 또 있네요. 그리고 아까 NC소프트 살짝 오르는 거는 TL이 스팀에서 뭐 대박 났다. 네, 맞아요. 좋은 뉴스네. 그러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9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빼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0.2%까지 하락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1.5%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얘네들도 0.5% 정도 빠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빠지네요. 삼성전자 어떻게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되면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내일 넘어 확인하고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좀 네. 뚜껑을 열어 정확히 얼른 나올지 봐야 모르니까. 된다. 네. 근데 뭐 숫자가 잘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잘 나오면 좋죠. 나쁘게 나와도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해석할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그거는 주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단언하지 너무 많이 빠지면 그 좀 움찔할 거고 예상되는 정도 지난 금요일 말씀 10조 한 2, 3천 원 정도가 최근에 컨센서스니까 네. 그 기준으로 뭐 10조 한 7천 남은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좋게 반응할 것이고 그 즈음이면은 뭐 더 나쁘게 반응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이고 내일 뚜껑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보느님 더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뭐 초반 대비해서 네,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 오늘 초반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다. 2차 전지다. 확실히 뭐 좀 이 긍정적인 뉴스가 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수혜에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2차 전지는 테슬라만 초를 안 치면 네. 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수급은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바이오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특히나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 수급이야 핑퐁핑퐁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조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중국 쪽 흐름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형성그룹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쪽이 또 뭐 물론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도 좀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막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분석 기관들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재정 정책을 할 거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조금 더 기대감을 높아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기술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가 진짜 살아나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가 나오면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움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니케이는 0.2% 오르면서 시작을 하네요. 38,635, 0.2%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엔달러 환율, 달러엔 환율은 148엔까지. 우리 그때 저기 뭐야 휴일 전에 금요일 날 막 했을 때는 143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143에서 146 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지금 148까지 148까지 최고는.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역외 환율 원달러 환율은 1346원 76전. 와, 환율이 그래도 꽤 올라왔네요. 1346원 76전.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좋아야 되는데 네. 엔저가 되면은 조금 신경 쓰이지. 그쵸. 그래서 올라가는 폭을 약간 숨고르게 할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죠. 아니, 대세는 아니라고 보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방향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시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럼 가기 전에 뭐 떨어지는 거는 조선 변압기는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요. 그냥 보합 정도 좀 아닌가요? 그렇네요. 현대일렉트릭이 1%, 나머지 거 약간 빠지는 것도 있고. 네.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조선 조선이 일단은 뭐 주력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은 근데- 보합이고. 근데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이 그냥 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조선을 지금 이제 좀 다시 한번 사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건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실 합병 이슈는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합병에다가 제가 봤을 때 후판이 조금 더 크게 후판과 파업이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조선사 합치는 것도 당연히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뭐 그거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 후판은 사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인데 반덤핑 관세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좀 나름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가 지금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조선사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짓는 것보다는 후판이랑 파업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중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합병에 따른 우리나라 그런 합병 그 시너지가 분명 나타날 거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공격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선업을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거면, 그렇게 돼서 성과가 낮게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수주나 아니면 이제 LNG선이나 이런 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더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요번에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좀 변화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 뭐 그렇게 단기간에 그 경쟁력을 좀 잃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 이평선들, 특히나 이제 주봉상은 20선 한 번도 올라갈 때 깨진 적 없던 라인인데, 요거 깨지면 한번 눌림이 세게 나올 수가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타점 잡으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5월선은 깨졌기 때문에 이거 되돌림 나오려면은 가격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올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울기가 한번 꺾였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쫓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 왜냐면 우리가 합병 이후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확인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제닐리님께서 마이너스 3전 주주님들 다 함께 화이팅 해보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3년 들고 매도 안 했는데 매도해서 수익 보신 3전 주주님들 축하드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한번 볼까요? 혹은 지금 개장 때 오늘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뭐 없고. LG엔솔 나오고 뭐 저기 그럼 일정을 한번 갔다 올까요? 네, 뭐 편하실 대로. 오늘 네, 일정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본호님 이번 주 일정은 뭘 봐야 될까요? 네. 수요일 날 또 쉬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이번 주에 일정이 너무 많은데 좀 많이 축약을 해서 왔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왕고래, 그다음에 원전, 뭐 이런 뭐 STO 이런 쪽들은 언제든지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제 산업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오늘까지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떻게 오픈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적으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의 뭔가 어떤 스토리가 나와서 또 달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I 서밋 요거에서 이제 젠슨 왕이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말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좀 또 반도체 쪽에서의 트리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잠정 실적이 있습니다. 뭐 LG도 나오긴 하는데 아마 시장의 눈은 삼성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난 분기까지 보면 삼전이 1조 정도 높잖아요. 근데 요번에 하이닉스가 아예 1조 정도가 더 높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요인은 HBM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둬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라든지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세계 의약품 전시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디트로이트 배터리 또 전시회 있고요. AI 빅데이터 전시회도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월마트 홀리데이 이렇게 해서 뭐 좀 연속적으로 기간별로 쭉쭉쭉 있으니까 관련된 산업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만에서 또 수출입 데이터 나오니까 그런 것들. 수요일에는 요번 주에 또 FOMC 위원들이 말이 많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적으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뺐는데, 어쨌든 FOMC 위원들의 발언도 많고 회의록이 수요일에 나오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적인 변동성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로보택시가 뿜 하면서 나사에서 위성 쏜 게 또 잘 되면 또 이제 위성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탐사선 얘기까지 좀 넣어봤고요. 일단 CPI라든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요번에 뭐 고용이 너무 좋았고, 고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장기 실업자는 또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이 너무 대단한 게 허리케인이 2번 왔는데 2번 다 영향 없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뭐 22만, 21만 요 정도 유지되면 아마 고용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PPI 2개 적었는데 그래서 PPI 있고 홍콩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5년치 이런 것들
최근에는 다 고정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통위 또 통화 결정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저희는 네. 저기 주말 동안에 쉬는 동안에 고용 잘 나왔죠. 네, 고용 잘하죠.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죠. 되게 네. 잘하죠. 그러면은 연착륙에 대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은 더 그렇죠. 커졌다고 봐야 되는 시장이 거죠. 반응한 거니까. B컷 그럼, 인상 확률이 제로. 거의 제로로 갔어요. 아니 제로야. 그냥 제로가 됐어. 제로가 아니 돼버렸어. 32% 제로가 됐어. 그리고 오히려 B컷이 아니고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 인하를 못한다는 확률이 네. 슬그머니 와서 한 6, 7% 올라갔어. 생겼어. 하지만 뭐 대세는 아니니까. 그럼 우리나라 빼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만 막 튀지 그치. 않는다면 네, 아까 사실상 말씀드렸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유가만 맞추면 돼요. 근데 유가도 올랐던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잘못해갖고 튀긴 거거든요. 그렇지. 네, 뭐라 그래서 그랬는데? 유가 시설 공격한다. 그 멘트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거에서 국제 유가가 4~5% 튀긴 거라서 근데 그게 안 하면 그건 다시 되돌림이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브렌트가 한 8%, WTI가 9% 올랐으니까 5% 빼버리면은 결국 한 3~4%씩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삼전이 좋죠. 오히려 사실 내일 잠정 실적이죠. 네. 내일 잠시죠.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그냥 빨리 털어내고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되면은 좋죠. 나쁘지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안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줬었던 게 고용이고 고용이 실업률까지 4.2에서 4.1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4만 대인데 이게 26만 대로 네. 나왔어요. 26만 4천 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달, 그 전전달에 대한 고용 데이터도 합해서 거의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달 연달아 되게 좋게 더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용이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설레발 엄청 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럼 침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수요단이 줄어든다고 영향을 받았었던 쪽에서는 당연히 되돌림이 나와주는 게 맞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소비 집단에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쪽도 일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빠르게 해소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이 좋으면 걔네들이 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 시즌에서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 고용 데이터를 보고 느낀 게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연말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원래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분히 그냥 저는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면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44% 플러스로 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플러스를 좀 강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시계 나오다가 0.66%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62,200원까지 올라왔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LG엔솔 3.7%까지 오르면서 418,000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힘을 많이 내주면서 삼성전자가 좀 회복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나요 싶었는데 한 1,400억 오늘도 팔고 있네요. 조금 더 코스피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김정영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그거 네네. 이거 일단 그 삼성전자니까 얘기합시다. 네. 할 수 없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뭐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도 희망퇴직 받는다. 더 이상 40대 막내 안 된다. 이게 인적 쇄신 네네. 본격화. 여기 파이낸스 기사가 나온 건데 10여 년 전에는 20대가 당연히 많았겠죠. 40대의 비중은 뭐 한 1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40대가 30%랍니다. 30%. 그러니까 20대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런 기사 나오면서 위기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사실 무근이라고 또 기사 반박했다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의 큰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요. 대체로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맞다고 하면은 주가는 오릅니다. 미국 주식은 normally speaking 미국 주식은 이런 구조조정위기가 사실일 경우에는 반응을 좋게 하죠. 사람 잘리는 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게 그 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서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응을 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을 좋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이고 이거는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기사화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나오면은 넘버가 10조 3천억 정도가 최근에 내려졌는데 컨센서스 수치는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11조 나와라는 사람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건데 기사는 그럴 거예요. 11조 기준으로 뭐 내려갔느냐 어쩌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10조 한 5천억, 10조 8천억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긍정적인 반응.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낮춰놓은 거에 대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겠어요. 불확실 해소라는 건 말은 아닌데 낮춰놓은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것 정도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인지는 이거에 대한 평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총액하고 영업이 회사 전체적인 딱 하나 나온 상태에서 분석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그런 10월 31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낮춰놓은 기대치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를 50bp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연체로 간다 하면 주가는 좋은 거잖아요. 네. 낮춰진 기대를 상회할 수 있다는 했다는 측면에서 반응이 나온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 컨센서스 대비 뭐 11조 이하면 낮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평균은 10조 3천억이니까 이거 이상만 나오면은 나쁘지 않은 걸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분석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신다면 이거의 분석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분기 숫자가 10조 얼마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한 5조 한 5천억에서 5조 9천억인데 네. 반도체가요. 거기는 하이닉스랑 다른 게 비메모리 적자가 있거든요. 한 4천억에서 한 8천억까지. 그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메모리를 하이닉스랑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3분기에 얼마나 이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격은 예상보다 덜 올랐을 거로 보고 있어요. 원래 한두 달 전에 한 13% 이상 상승했을 거 봤는데 지금은 10% 전후로 좀 조금 소폭 내려왔죠. 네. 상승률이요. 네. 출하량은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 이내인데 낮춰졌는데 4분기 전망이 지금 낮아진 상태거든요. 평균 판매 단가. 원래는 이게 한두 달 전에 이것도 한 8에서 10%였는데 지금 약간 5에서 10%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펀더멘털의 70%예요. 그리고 낸드는 디램만큼 중요하지 않죠. 삼성전자는 디램이 60이면은 낸드는 한 60, 40인데 하이닉스는 7대 3이니까 더 작죠. 낸드도 가격 상승률이 낮아져서 한 8% 정도 낮았는데 4분기에는 이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까지를 내일 하고 나서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해석을 못하는데 어쨌든 넘버와이즈는 10조 3천억에서 11조 위쪽으로 볼수록 반응은 사실은 좋게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이런 뉴스는 만약에 이제 실행된다 나오잖아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경험상 미국의 주식을 봤을 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본질적인 인적 쇄신 계속 삼성의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들이 제거돼 나간다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면 하여튼 뭐 그런 기사가 났으니까 오를 수 기사의 정치 그거는 나쁘지 않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반응할 소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정도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몇 시인지 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보통 개장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한 반 정도 전으로 전후로. 맞아요. 그 전후로 보통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예상외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 11조 이상 나오면 한 3% 이상 반응할 것 같고요. 10조 4천억에서 11조면은 한 1, 2%? 2% 정도까지 반응하지 않을까. 제 겐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큰형님인데 증시에서는 지금 아픈 손가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결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큰형님도 그런. 가끔 가다가 힘들 때 있어. 그럼요. 예.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성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네 마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두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항상 또 이제 저가였었어서 그래서 왜 오르지 싶을 때 또 오르거든요. 그럴 때 이유 없이도 안 좋은 얘기는 또 뒤로 하고 또 오르면은 안 좋은 얘기 했던 것들 또 쏙 들어갑니다. 분위기 그렇죠. 따라서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노님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신문을 그냥 딱 하나만 들고 왔어요. 네. 이거 이 중국 증시에 이거 좀 크게 임팩트가 있어서 왠지 요 얘기 같이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제가 PD님한테 사진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거 크니까 잠에서 깨어난 중국 증시 카지노 원자재주 올라타라. 오. 카지노 원자재. 카지노 원자재죠. 원자재? 네. 카지노하고 원자재하고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카지노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는 해볼 만하다. 특히나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그 지금 이제 2차 전지 또 같이 핫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가 핫해졌을 때의 생각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엄청나게 각도가 높게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또 이 알루미늄 쪽이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은 좀 정치 색깔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걔까지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마나 조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핫할 때 정말 과격하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밑바닥에 있어요. 특히나 사마나 조일 같은 게 밑바닥에 있어서 이런 원자재 사이클에서 뭔가 붐이 붐하고 일어나면은 그런 부분에서 수요도가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과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저는 항상 테마가 만들어지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패턴이 거의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반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자재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미국장에선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뭐 알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쪽 관련된 종목군들 미국장에서도 흐름이 조금 조정 나오다가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빠진다라는 거는 추가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증시 랠리가 나오려면은 좀 저는 타이밍도 정말 중국이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제 재정 정책까지 빵 하고 터트려져 버리면은 침체에서 가장 좀 부담이 됐었던 고용이 해소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에서의 수요가 확 하고 튀겨버리면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연말 랠리에다 까치 랠리에다 산타 랠리에다 뭐 붙일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붙여버리고 달리기 시작하면 분명 또 부정적인 기사들 쏙 들어가고 좋은 얘기도 쑥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일부 지표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정말 퍼즐상으로는 정말 좋은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정말 많이 나갔고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20-3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수급의 힘이 뭐 해외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딘가로는 포커스가 될 거잖아요. 네. 아직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치면 주도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랠리가 나오고 전방위적으로 증시가 좋은 흐름들이 나올 때 거기서 주도주만 잘 잡으면 랠리를 크게 한번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충분히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여전히 뭐 저는 여전히 주가들의 이런 흐름들은 안 좋지만 뭐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산업군들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그 인민은행 뭐 부총재인가요, 총재인가요? 어디 기자회견 같은데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5% 이상 맞추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10월 말에 전인대에서 뭐 한다는 것도
거기서 이상하게 알맹이가 없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한 20몇 프로 올랐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지금 홍콩 지수로 오늘 홍콩 시죠. 홍콩 지수가 네. 맞나? 홍콩 지수가 9.4배거든요.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하려면 얼마 정도까지 가야 되나 한번 대나름도 해봤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버슈팅이라 봤을 때 10배 넘어가면 약간 넘버가 좋아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10배 정도면 얼마야? 지금 9.4배라 하면은 10% 정도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거 갈 때까지 한국의 주식이 뭐 외국인하고 빨리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정도 되고 나면 여기서 10% 중국이 더 올라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못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채울 건 채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오구님께서 한국 팔고 인도, 중국 가고 있다. 네, 그거 말씀하신 말씀드리는데 제가 코스피 포트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가져온 거. 오케이. 아 이게 포트 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 왜? 물 따르는 포트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 아 무식한 새끼들이. 네, 제 친구들이. 아니, 주식 안 하시면 모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우리 와이프도 물어볼까? 포트. 뭐. 아니요. 어쨌든 간에 네.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전망 2,500, 2,750인데 아까 네. 처음에 시작한 삼성전자가 만약에 3% 올라갔으면은 마이너스 13%가 아니고 네. 그럼 2,650로 시작했다. 아쉽다. 그럼 해본 소리고. 어쨌든 이건데 내일 3전 잠정 실적 이후 그거 중요하고 하이닉스 22일입니다. 삼성전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31일이니까 이게 반도체 한국 주식의 키 여기에 큰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여건 말고 금리 인하 뭐 이제 천천히 한다면 미국 좋다면 볼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 저기 LG엔솔도 뭐 땄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현대차도 IPO 한다 그러고 그럼 뭐 할 거 다 하고 있네. 그럼 유일한 건 반도체만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요거를 보면서 이거를 올릴까? 금투세 해결됐다고 가정하고 연기 되겠죠? 그럼 2,500, 2,750을 높이고 싶긴 한데 네. 이 근거를 줘야지 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못 높이고 제가 보니까 미국은 순양에 딱 봤을 때 미국을 높입니다. 28에서 32로 되면서 인도를 줄입니다. 인도를 줄이고요. 많이 먹었어? 더 줄일 건 없어요. 인도 뭐 이렇게 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수치가 잘못됐어요. 네. 이거 14% 돼야 돼. 현금을 14% 줄이고 그걸 가지고 인도 2% 줄이고 4%를 미국으로 배정을 먼저 합니다. 중국은 더하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만족하고 가고 한국은 여기에 따라서 꼭 이것만이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서 변화를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네,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실적을 따라서 어떻게 할지 정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더 올리시는 거 보니까 글로벌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뭐 소프트 랜딩이나 뭐 이쪽으로 분위기가 전혀 나쁘지 않다. 미국은 PER 22배, 21.5에서 21.8 이렇게 하더라고요. S&P 기준으로. 인도는 24.6, 25가 됐어. 그래서 약간 이 실현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인도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네. 알아봤고요. 뭐 금투세 중간에 언급을 해주셔서 기사는 뭐 폐지 같은 유예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같은 유예 또 뭐야? 지도부가 또 이번 주에 발표를 해줄지 그거는 좀 3년 유예면은 폐지 같은 유예지. 그럴까요? 다음 정권이 결정하자. 뭐 다음 정권에 가서 다시 얘기하든 말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법이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3년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잊어버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0.3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한 477개, 하락 종목이 366개 이렇게 해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900개, 하락 종목 600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의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1,540억 초반부터 아주 많이 팔리고 있고요. 1.16% 마이너스. 그 다음 많이 파는 게 유한양행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삼성 SDI, 하나인더스트리얼, 네이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꽤 많이 팔아요. 226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개인이 받아주나 보네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1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4.4% 오르는데 여기 좀 사고요. 하이닉스 좀 사고요. 알테오젠 좀 사고요. KB금융 사고요. 기아 사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사요. 예. 골고루 삽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빨리 안 하면은 미국이 우리도 금리 인하를 빨리 할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그 은행에 대해서 만약에 금투세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뭐 밸류업 다시 뭐 점검하고 이러면 은행이 요즘에 뭐 OPS 내자면 앉았으니까 거기도 포트가 좀 갈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KB 오케이. 그렇게 이어진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앙 첨단 소재, 요거 리튬 관련이라 그러네요. 맞아요. 전 잘 몰라서 중앙 첨단 소재가 20% 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화기업, 그다음에 WCP, 뭐 이런 종목, 에코프로 BM, 와 포스코 M텍, 이야 4%에서 6%, 이야 이렇게 진짜 그래요? 좋다. 천보, 천보? 천보 한참 잘 나갈 때 하늘의 보물이라고 아니, 그랬어요. 걔는 멀었어. 천보. 한 만보쯤 가야 돼. 아 천보만보. 천보씩까지 주가 인하 빠진 거 아마 만족 못 할 걸. 만보는 가야 될 거야. 농담입니다. 삼성전자 뒤로 천보 가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낫죠. 아니, 천보 안 갔어. 아 그래요? 한 100보 봤어. 100. 100보. 오케이 알겠습니다. 천보 간 거는 있지. 인텔. 인텔. 그 정도가 되면 천보지.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다 잡아먹네. 다 잡아먹네. 완전 수급 나이스네. 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희동님이 휴가라서 드디어 실시간에 채팅을 쳐보네요. 하보노님, 김정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노님, 뭐 저 시장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좀 있을까요?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뭐 코멘트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먼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질문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우리는 또 휴일이 있잖아요. 수요일에 근데 있죠. 확실히 물론 국장에 대한 특성이란 걸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제외한다고?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요. 좋지. 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잡고 가야 될까? 로봇. 아니 이렇게 내일 보고 내일 보고. 장 좋으면은 오늘 같은 날은 한 1.5% 정도 반응해도 아주 이상한 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면. 근데 우리 아까 중국이 그렇게 되고 아까 삼성이 힘 없으니까 그래서 1.5까지 0.5 정도 코스닥 하지 마 이런 괴리가 거니까 생기는 그 괴리거든요. 그거를 내일에 읽어야 된다고 뭐 저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네. 그죠? 예.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유가가 그 $90 4월 달에 한번 쳤을 때 이란하고 쳤을 때 $90까지 갔거든요. 진짜 내 생각에는 한 번은 칠 거는 같아요. 칠 건 같은데 걔네가 캐파가 400만 배럴인데 그 시나리오가 두 개거든요. 웬만큼 때린다. 그럼 150만 배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90에서 $100 갈 수도 있고 한 40만 배럴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때려갖고 모양새만 하면은 잠깐 올라가다가 증산하면은 그거 한두 달 내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 두 가지.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는 거하고 중국의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들 하는 거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은 한국에 올 수 있는 룸이나 아니면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서 11조가 안 나오고 10조가 나오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하이닉스가 입을 터는 거야. 그게 10월 22일이라고. 22일 날 하이닉스가 자신감 있는 거를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처럼 자신감 있게 10월 22일 날 털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한국이 아웃퍼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런 거 수급이 좀 갈 때 가고 더 이상 갈 게 없고 저는 그래서 10월 22일 하이닉스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오케이. 물론 삼성전자가 내일 10조 9천 10조 나오면 좀 더 앞당길지 모르지만은 네. 외국인이 워낙 삼성전자 지금 실망이 너무 커서 파운드리도 오늘 아까 그 얘기했구나.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 네. TSMC가 2나노를 지금 혼자 내년에 하는데 웨이퍼당 가격을 3만 불로 한다. 삼성이 하고 있는 15나노 저기 3나노 있잖아요.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다 마음을 지읒지읒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반영되고 하이닉스가 아니야. 나도 잘할 수 있고 삼성도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어라고 10월 22일쯤 하면은 지금 10월 22일이면 한 보름 남았잖아요. 못 빼고 나면 열흘 남았다고요. 열흘 정도 지나면은 외국인이 중국 갈 거. 그다음에 아까 그 유가 걱정되는 것도 수그러 들고 그 전에 다 칠 거 치고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10월 22일쯤을 더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었나요? 네.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이슈 잡고 어떤 섹터 혹은 어떤 테마랑 이차전지.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BBB 계속 BBB. 말씀드리고 있는 BBB도 너무 많아. 왜냐면 뭐가 많아?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잖아요. 인터넷. 그렇죠? 왜 맞나요? 많죠. 그 안에 종목이 몇 개인데 그 안에서 반도체도 다 가는 거 아니고. 우리 뭐 종목 바스켓으로 다 담았어요, 애초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요. 반도체만 해도 삼전 하이닉스가 갈리죠. 바이오만 해도 그 안에서 또 이슈 따라서 다 같이 한 번에 가던 그 몇 개월 전에 또 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터리 오늘은 뭐 이렇게 너무 좋지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금 더 압축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아. 종목도 많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채널에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는 네네. 2차 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지. 네, 2차 전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것도 방법이지. 아니면 방법이지. 이제 2차 전지 ETF를 사셔도 되고. 2차전지 ETF 꼭 좋다. 종목으로 안 골라도 되는 거죠. 물론 반도체는 ETF보다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죠. 속도는 반도체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빠를 거예요. HBM이라는 그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시세 차익을 좀 더 노리겠다. 그러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올라왔다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만 급하지 않으면 전 지금 계속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장기 포트 그리고 뭐 나 캐시플로우 하나도 없다. 그럼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으는 거죠. 모으기 나쁘지 않고 이거 또 특정 기간 지나면 또 사자고 얘기 안 드릴 거고 그 담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 지금 소부장은 아직까지는 그 대형주들이 승부가 안 났으니까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때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끝나고 뭐 2차 전지도 사실은 지금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지금 4680으로 트리거가 생기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 화재 쪽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그냥 보셔도 되고 애초에 우리가 턴 할 때부터 LG 엔솔 뭔가 이상하다 뭐 뒤로는 SDI를 보자 뭐 이 정도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바이오에서는 이제는 완전 의사결정해야죠. 내가 알테오젠 지금 너무나 더 많이 시간이 지났죠. 우리 그 10만 원대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만 원, 40만 원이니까 뭐 그럼 지금이라도 알테오젠 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 리가켄 바이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걸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근데 이제 이게 종목별로 하면은 모멘텀이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게 내 싫다. 그럼 바이오 ETF 사셔도 되고 아니면 코스닥 지수로 사셔도 되고 그래도 충분히 소외는 안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내가 모가치를 많이 먹고 싶다, 과실을 많이 먹고 싶다, 배 터지게 먹고 싶다면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거 싫다, 그냥 흐름만 쫓아갈래 하시면 조금 더 큰 거 공통분모가 있는 걸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 그리고 뭐 현재 자금의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의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 보시고 내가 물려 있는 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또 그거 멘징해서 현금 좀 만들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첫 장. 어떤 업종과 어떤 이슈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네. 섹터로 첫 가야 장. 될까? 네. 띄워주실 겁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2650 될 때까지 네. 아까 처음에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대로 했으면 2650을 시작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2650 되고 나면은 삼성전자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언제 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첫 번째로 저는 내일보다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될 때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어떻게 시리어스에 볼까 말까. 절대 주가가 아니고 그럼 계기를 찾을까 말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은행 2차전지 변압기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은행은 어떤 이슈가 금리 인하 있어서 빨리 안 한다니까. 아, 금리 인하 빨리 안 그냥 한다는 이슈. 그 조정 받았죠. 아. 그다음에 그 저기 금투세 이제 해결될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지? 아, 그 밸류업 네. 정상화 다 시킨다면서요. 그렇죠. 네. 정상화하는 그런 중심, 그런 주식 중심으로 은행. 근데 제가 다시 넣는 건 제가 뭐 금융의 섹터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변압기 공부하듯이. 금융에서 은행이 좋을지 보험이 좋을지 증권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상식적으로는 증권은 우리 거래량이 많이 늘면 그때는 증권 볼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근데 그때는 거래량 많이 안 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은행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소재주보다는 우리 그 극제 하는 것보다는 셀 주심이 더 낫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LG엔솔 좋다. 근데 뭐라 그랬죠? 지지난주 그랬지. LG엔솔의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다 나왔어요. 나왔나? 하여튼 뭐 안 좋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오늘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LG엔솔 중심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LG엔솔이 여기서 40%될 거냐 이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그래도 일단 간다고 좀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있고 물론 코스피 그다음에 변압기. 저는 사실은 반도체에 있어갖고 AI가 잠깐 쉬는 거지 쉬는 게 아니고 그 엔비디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엔비디아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주가가 좀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저는 두 가지 섹터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브로드컴 같은 거 또는 브로드컴 브로드컴. 또 오라클 좀 오라클. 다른 그런 걸 좋아하고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압기. 근데 미국이냐 한국이냐 다른데 좀 어렵긴 하지만 트레이딩 어렵지만 저는 결국은 AI 간다면 결국은 에너지 관련되는 변압기가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아까 삼성은 얘기했고 하이닉스 하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버러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 논조가 있는 건데 네. 한미 반도체하고 이수페타스하고 HPSP하고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나빠갖고 주가가 빠진 거로 따지면 HPSP가 실적은 3분기, 4분기 좋습니다. 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상반기 내내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내려가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이제 끝났거든. 그냥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단기 실적으로 따지면 HPSP가 탄력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거는 삼성이고 하이닉스가 누가 HBM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결국은 AI 투자하는 거에 수혜는 보드 쪽에 수혜는 이수페타시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수는 밸류에이션이 아직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가 말았다 이런 지랄을 하는 건데 결국은 시간이 지금 9월 달이고 10월 달 넘어가면 좀 있으면 내년 걸 땡길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얼마 전보다는 낮아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는 그 강도가 이 섹터 중에서 약간 몇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우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이수페타 HPSP는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면 이걸 하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삼성하고 비슷해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막 그거 안 사도 살 거 많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크게 한번 뉴스나 아니면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게 반영이 한 차례 됐어요. 이 자는 갈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갈지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수, HPSP, 천천히. 그러니까 숫자 안 좋다고 2차 전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맞죠. 그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위치에서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흡프스프랑 한미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저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포함이 안 됐죠. 안 됐는데 리스크를 얹겠다면.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다면 좀 높은 변동성을 생각하면 그거 해서 흡프스프하고 이수페타시스가 아. 한미나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제니리 참고하십시오. 네 제니리님이 채팅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안 좋으셔서 방송 틀어놓고 좀 멍 때리고 계신데 나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방송 틀고 또 주식 또 심심하기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에 또 투자도 하시면서 약간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주면 마음이 좀 한켠이라도 편할 텐데 조금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건강이 전부입니다. 투자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 마감까지의 전략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고 이따가 요런 2차 전지의 오늘 강도, 이런 세기 그리고 전반적인 이렇게 매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따가 흐름이 좀 바뀔까요? 아니면은 지금 사실 후보군들이 알테도 양전에서 올라오고 있고 HLB나 다른 종목들도 꿈틀거리는 것도 꽤 있으니까 흐름이 좀 바뀔지 아니면 좀 굳혀졌다고 생각이 드는지 본원님. 일단 연속성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가 이제 처음으로 부각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좋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로보택시에서 테슬라가 초만 안 치면 나름대로 연속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니까
뭐야 이전처럼 갑자기 Q 단에서 뭐가 변화가 생기네. 그러니까 산업은 Q나 P 그 수량이나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터널이 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뭐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아, 금리 인하 수혜주에다가 뭐 최근에 2차 전지 좀 많이 올랐지. 갑자기 독일이 왜 또 보조금 하지? 환경 규제에 계속 기후 변화 따라서 문제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뭐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난리 나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 쪽으로 가야지. 환경 가면 전기차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세가 분출되면 거기에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뭐 기존에 좀 가다가 좀 쉬거나 떨어지면 바로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거 답 없다. 뭐 다른 거 샀으면 돈 버는데 왜 이거 사라고 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신 있으면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되는데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골로 같이 따라가요. 군중 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 막 10%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아, 이거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간다고?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의 패턴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연속성을 조금 더 가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일단 BB는 깔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제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좀 캐시플로우 생각한다면 BBB 이렇게 세 개 일단 주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근데 아까 마감까지 말씀드린 전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패턴대로. 네. 정도가 다르지. 니케이가 2% 오릅니다. 네. 39,000포인트 넘었고요. 엔저지 뭐. 네. 와, 근데 진짜 부럽다. 얘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지고 먹고. 엔골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두려워하는 거가 없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거꾸로 엔저로 가는 거는 우리한테 불리해요. 또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떨어갈 것인가 이런 거. 알겠습니다. 니케이가 2% 넘게 오르면서 39,424. 일본은 1년으로 봤어도 7월에 42,000포인트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에서 한 8%밖에 아직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나스닥이나 니케이나 뭐 중국 올라가는 급등세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 짧게 뭐 1, 네. 2분이면 되니까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많이 판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면은 이 외국인이 들어올 때 좀 그나마 좀 들어올 때나 연속성이 한 번씩 생겼지, 보시면 외국인 팔면서 같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어떤 근데 게요? 프로그램 비차익 아. 바스켓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수단에서 영향이 크고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계속 보시면 이게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었던 그 시기부터 보면은 이제 수급이 딱 바뀌는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 비차익이 보시면 8월 26일부터 쭉 보세요. 여기 이쪽 쭉 올라가시면 돼요. 쭉 올라가 보시면은 계속 팔잖아요. 외국인 한번 들어오고 요 들어올 때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그냥 진짜 엄청나게 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종종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밸류업에 대한 매력도가 확 줄어들었고, 일본은 좀 다른 게 일본은 거버넌스 이토 보고서부터 해서 거버넌스 코드 바꾸고 강제성까지 했기 때문에 밸류업은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르게 달라져 그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국도 정책적인 부분, 또 인도,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갈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사이닉스의 수급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 젠슨왕의 발언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이전보다는 좀 시각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삼전은 반도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단에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얻어맞아서 약간은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잘못한 것처럼 더 부각이 되는 것도 분명 있을 거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저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반도체 쪽 그리고 지수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꼭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말님께서 BBBBB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응? BBBBB 바이오, 다섯 가지. 배터리, 방산, 방산, 뷰티, 뷰티, 변압기. 변압기, 뷰티, 방산, 변압기 해서 BBBBB. 여기 반도체까지. 변압기는 파워인데. 거기에 B 하나 추가하면 저도 뭐 B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빅 웨일. 응? 대왕고래.
빅 웨이브. 비비비비비비.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냐니. 어휴. 환갑 때 그걸로 환갑잔치 건데 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많은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따가 3시 20분에 좀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요. 아침엔 투자팀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